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파크 러펌의 대표 변호사인 박윤근 변호사입니다. 제 미국명은 존 파크입니다.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미주 한인 발명가 협회 여러분과 또 이은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코차와 LA IP 데스크 대표 변호사이신 김윤정 변호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 한인 발명가 협회는 이은호 회장님을 도우며 성된 지가 벌써 29년이 된 것 같고요. 코트라 LA IP 데스크도 김윤정 변호사님을 도우면서 2012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도운 시간이 13년이나 흘렀습니다. 또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을 통해 미국 집재권을 홍보한 시간도 변호사 된 후부터 시작했으므로 29년, 30년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온라인으로부터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발명 후 특허 출원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오늘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작성할 때는 처음 출원부터 만일의 소송에서 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며 나가서는 오피스 액션 리스폰스가 필요하다면 그때도 강하며 넓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파워포인트 외에 특허 작성 시 주의사항 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면 저나 이윤호 회장님과 아니면은 김윤정 변호사님께 카피를 부탁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제가 저작한 책을 한 권을 소개하며 프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패턴에는 아래와 같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 패턴에는 타이틀, 제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ummary, 그러니까 요약한 그 패러그래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escription of drawings, description은 summary에서 설명을 하지 않은 아니면은 summary에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더 자세하게 도면을 이용하면서 describe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첨구항, 그리고 abstract, 요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이번 비즈니스 메서드라도 도면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면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면은 도면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이 하나의 그림이 천 마디보다 더욱더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도면은 항상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은 타이틀, summary, description, drawings, description, claims, abstract을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도면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내용을 해서 특허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스페시피케이션이라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제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descriptive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그러한 넓은 범위에서 표현을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심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에는 제목에는 브랜드 네임 같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네임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은 그 특허 권리 소유자의 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넓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좁게 잡는다 하면은 제목을 좁게 잡는다 하면은 그 출원서에 많은 넓은 범위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타이틀이 굉장히 좁다 하면은 그 타이틀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목에 내가 이 물품을 팔 때 이러한 상표를 쓰기 때문에 그 상표를 이용해서 제목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로 우리 제목에 집어넣는다면 그 상표가 하나의 제네릭 네임이 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 표현을 하는 그러한 마크가 되기 때문에 상표로서 상표 값어치가 굉장히
줄어들며 또 상표의 권리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마크, 내가 등록한 트레이드마크라도 사용을 안 함이 바람직합니다. Summary. Summary에는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아주 내 발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서머리를 읽었을 때, 아, 이런 발명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정도로 테크니컬 랭귀지를 쓰지 않고 편안한 영어로서 설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서머리를 작성하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do your best to convince non-technical readers why your invention is great. 중요한 것은 내 이 물품이, 네 특허를 쓴다 하면은 왜 이 물품이 다른 물품보다 좋다 하는 그러한 자랑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전 특허 몇 번에는 이러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물건은 좋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러한 물품을 팔았는데 이러한 물품은 좋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다른 사람의 발명이나 다른 사람의 물품을 언더컷 이렇게 나쁘게 말을 표현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옛날에 이런 물건이 있었지만 아니면 옛날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문제만을 표현하시고 그러나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내 발명이다 하고 말씀을 표현하시면 좋은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발명을 표현하는 것만에 국한되지 마시고 advantages and benefits에 중심을 두심이 좋습니다. 백그라운드는요. 그래서 이 마켓은 이러한 일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특허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하심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선특허들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이 물건은 이래서 좋지 않고 이 물건은 좋지 않다 하는 내용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머리에서 내가 추론한 그 표현만이 아니고 similar expression, 다른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으면 다른 말로 표현함이 좋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것은 sell your invention in simple language. 그러니까 내가 발명한 것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simple language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배심원들은 발명과 같이 그 테크니컬 랭귀지를 모르며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 하면 그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이 서머리가 또는 디스크립션이 매우 중요하고 도면을 볼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도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작성할 때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청구항을 쓸 수 있는 만큼 쓰십시오. 보통 저는 20개를 청구항 20개를 작성하고요. 그 20개를 일용해서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씁니다. 백그라운드에는 이러한 내가 발명한 것은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것에 이러한 옛날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장점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옛날의 단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발명을 있으면 내 발명을 소개한다. 그러나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명, 인벤션이라는 단어는 사실 추론서에 될 수 있으면 피하심이 좋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인벤션이라고 추론서에 있으면은 나중에 소송했을 때 그 반대편 변호사가 너의 인벤션은 무엇이냐 묻는다 하면은 굉장히 황당해질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러면 다른 비슷한 물건들은 네가 인벤션이라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고 반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냥 인벤션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인벤션을 설명할 때 이 추론서에 표현되어 있는 디스크립션은 이것이다 하고 표현을 하심이 좋습니다. 나의 인벤션은 이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특허 전체가 나의 발명을 소개하는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되게 작성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청구항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쉽게 심플 랭귀지로 표현을 하심이 좋은 서머리가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제일 중요한 청구항이랑 아니면 제일 넓은 청구항 아니면 인디펜던트 클레임스 하나하나가 다 이 서머리에 포함되게끔 확실히 하시고 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서머리나 디스크립션을 설명을 했을 때 그 텀을 괜히 내가 그 범위를 좁게 하지 않았느냐 함을 신경을 쓰시면서 작성을 하십시오. 항상 모든 특허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실 때 future potential litigation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특허가 있음으로써 내가 원고로서 피고를 공격했을 때 그 피고가 나를 반박하는 내용까지 생각하시면서 작성함이 좋은 특허 작성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관련해서 description drawings가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도면 하나하나 그린 다음에 도면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표현을 첨삭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 figure 1은 아니면 이 fig 1은 앞에서 보는 뷰다. 이 fig 2는 제일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부분을 소개했고 fig 3는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다른 부품 엘리멘트를 소개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figures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조금 전에 실수했죠? figure 1, figure 2라고 함이 아니고 항상 FIG period를 쓰셔야 됩니다. 제일 정확한 표현은 FIG 캐피털 레터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피털 레터나 캐피털 F에다 스몰 레터 쓰는 것은 특허청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each description을 심플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description. 어떤 분들은 detail description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명한 그 물품을 발명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description에서 examiners, 심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은 무엇이며 내가 왜 권리를 받아야 되느냐 함을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summary에 집어넣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summary와 description을 반복이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그냥 description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로 디스크립션을 해서 summary와 description 하나로 섞는다 하면은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분은 summary에서 표현되고 싶었던 모든 말을 description에서 표현하고 아까 그 claims 청구항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summary는 클레임 위주로 작성했기 때문에 클레임 청구항에 대한 표현 하나하나가 들어가게끔 작성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만일 summary와 description을 같이 섞는다 하면은 description은 보통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했을 때 청구항의 제일 요소 하나가 표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청구항 요소가 표현이 안 됐다 하면은 청구항에 들어있는 그 어떠한 단어 하나도 기본적으로 description에 아니면 summary에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져 있다면 오피스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발명한 것은 이거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허를 받으려면은 제일 내가 발명가로서 알고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좋은 기술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설명을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피고가 그 특허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캔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20년 동안이면 강사도 2번이나 바뀐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특허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유지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숨겼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본 특허를 보고 자기가 먼저 그 내용을 섞어서 추가해서 자기가
특별한 내용을 발명했다고 신청을 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발명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면 방어를 하는 그러한 엉뚱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 description은 technical language를 이용해도 되긴 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사와 배심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simple English language로 쓰십시오. 어떻게 simple English language로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주위에 있는 고등학생한테 내 발명을 모르는 학생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해갖고 그 학생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scription에서 제가 많이 이용하는 랭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아니면 about 이렇게 range를 표현할 때 A부터 B라는 range를 표현할 때 about A to about B라고 표현을 하든지 between about A and about B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예를 들어서 fluid is water, air, gas, period.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flui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a, air, gas, water, period. 하면은 그 fluid란 그 범위 안에 피고가 그 세 가지만을 주장할 수가, 그 세 가지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including but not limited를 썼을 때는 이러한 비슷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원고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단어 하나하나 셀렉할 때 그리고 센텐스 하나하나 쓸 때 클레임 텀을 description 안에서 아니면 summary 안에서 리밋하느냐 좁히느냐 안 좁히느냐를 신경 쓰면서 작성을 하십시오. 그럼으로써 including but not limited to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이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작성할 때 도면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하더라도 도면에 설명되지 않은 아니면 도면이 없고 발명에서도 관련이 좀 없다 하더라도 alternate 버전이나 다른 버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하면 그 설명된 날짜가 다른 사람들의 prior art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권리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해를 놓을 수가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이 그러한 내용으로 나를 소송을 했을 때 이 내 특허가 받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출원한 날짜 전에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었다 하는 I am the prior inventor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description에서 똑같은 advantage와 benefits를 얘기해도 되지만 가능하면은 반복을 하되 새로운 advantage와 benefits를 한두 개를 더 추가함이 좋습니다. 특히 저는 끝부분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advantage와 benefit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발명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 발명이 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사관에게 또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허 내용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설득을 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알고 있었다 하는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Always remember that judges and jurors are your final arbiter of your patent. 항상 생각하시고 simple language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특히 abstract에서는 simple language를 사용해야 되고 everyday English language를 사용해야 하지만 abstract은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description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도면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every part, 도면에 보이는 파트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 설명을 확실히 해주고 reference number라고 그러죠. reference number를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공에 표현되어 있는 엘리멘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는 거의 도면에 표현이 그 reference number로 지적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eave nothing out. 중요한 내용, 아니면 중요하지 않더라도 빼지 마십시오. 그러나 계속 반복하는 거나 쓸데없는 것은 표현함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summary and the description is that the summary follows the claims and the description follows the drawings. 아무리 스페시피케이션에 특히 summary와 description에 많은 설명을 하고 굉장히 넓은 범위로 설명을 했더라도 청구항에 그 범위가 설명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클레임, 청구항에 내 권리는 이것이다 적는 것이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범위가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이 바로 summary와 그 description과 drawing이 되겠습니다. If it is not claimed in your claims, then it is not protected.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설명을 그 청구항 외에 그 summary와 description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항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그 내용은 내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청구항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특허를 작성할 때 그 많은 페이지가 된다 하더라도 클레임은 2페이지, 어떤 때는 서너 페이지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클레임에 거의 만일 10시간, 20시간이 든다면은 만일 20시간을 들어서 특허를 작성했을 때 클레임스에 보통 10시간부터 15시간을 15시간 정도의 많은 분량을 소모하면서 클레임을 작성합니다. 클레임이 완성되고 마음에 든다면 그 다음에 summary와 description은 훨씬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으면서 표현이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레임 드래프팅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많은 말을 많이 하면은 범위가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설명이 많으면 범위가 많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설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청구항의 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항 하나나 두 개 정도면 좋겠지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하겠지 하는 그것은 옛날 한국식 출원이 그렇게 작성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20개까지는 한 값에 1fee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면은 굉장히 넓은 청구항을 인디펜던트 클레임으로 하시고 거기에 점점 범위가 좁아가는 디펜던트 클레임들을 작성해서 가능하면 20개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발명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되겠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miner will understand obvious presumption? 그거 제가 퀘스천 마크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examiner will not understand obvious presumptions. That's not if it is in the claim.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Good English skill. 영어를 잘 쓰는 것은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의 표현이 정확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코프, 그러니까는 청구항의 범위가 점점 줄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빨간 게 제일 넓은 범위를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옐로우는 여기 빨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가 빨간 거가 제일 넓은 범위가 되겠죠. 근데 이 노란 부분은 전체가 빨간 거보다는 그만큼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안에 이 하늘색으로 된 것은 범위가 그만큼 좁고 까만색은 그만큼 범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항 1항에는 이 빨간색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2항에는 이 빨간색에 종속된 노란색을 표현하고 그래서 3항에는 노란색에 종속된 하늘색을 표현하고 그러나 이 하늘색과 이 하늘색 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노란색에 종속하는 이 하늘색을 오른쪽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Art of Claim Drafting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제가 그냥 쉽게 읽겠습니다. Writing broad claims that describe the invention.
Writing broad claims that overcome all prior art, writing different independent claims, writing subsequent claims that differentiate, writing subsequent claims that add specificity, writing a long claim in a single sentence. long claim이라는 어떤 때는 클레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ng이라고 표현한 것이 절대로 쓸데없는 말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Writing a claim in a single sentence, writing claims in everyday English language, and if possible, writing the same thing with different expression or different choice of words. 이렇게 한다면은 범위가 그만큼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명한 것이 파란 거였는 이 초록색이라고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이 하늘색 prior 할 때 A가 있고 B가 있고 prior 할 때 C가 있으면 발명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여기 파란색만 보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프라이어리티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안다면은 청구항을 적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서 요만큼을 적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Claim construction, each claim must be single sentence and must have only one period at the end. 그러니까 점 찍는 이 period가 딱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청구항에는. All article claims that comprise elements. Claims list all necessary elements. Every word in claim is important. It limits the claim of scope of the claim. Unless it's necessary for the invention and to overcome known prior art, do not include those words in the claim. 쓸데없는 말은 절대로 피하십시오. Negative elements are not allowed. 이러한 것은 구멍이 뚫렸다면 그것은 하나의 negative element입니다. 그러나 negative element를 allow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앞에 기본적인 클레임이 네게티브 엘리멘트를 갖고 있다. have or has라는 단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엘리멘트는 모든 부분은 다 integrate,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기 까만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기본적인 클레임이라면은 빨간 거와 이 빨간 거는 다 종속항이 되겠죠. 그리고 하얀 것들도 종속항이 되는 것입니다. 빨간 거와 하얀 거, 오른쪽에 있는 하얀 것과 왼쪽에 있는 회색이 하얀 것들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구항에 요것만 쓰고 요것만 쓰고 요것만 쓰고 이 동그란 것들만 중요하다고 쓰고 이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하나라도 빠진다면은 그 청구항은 잘못된 청구항이면서 오피스 액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로 표현됐다는 거는요. 이 요소가 여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어태치될 수가 있다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하나 어태치되는 방법도 하나의 종속항이 되겠고 요 방법도 하나의 종속항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All method claims must be comprised of steps. 스텝이 돼야 되고요. Each step must end in ing. ing라는 표현이 없으면 그 청구항은 잘못된 것이고 rejection이 나옵니다. 그리고 클레임은 모든 스텝을 표현해야 되고요. 특히 order of each step is very important. 왜냐하면 그 순서가 바뀌면은 발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very word is important. Every word affects the scope of the claim. 그리고 많은 분들이 functional language를 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functional language는 그러한 그 기능을 설명하는 건데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그 기능을 설명한 문구는 그 발명을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설명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유틸리티 패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한 랭귀지가 functional 랭귀지가 바로 청구의 범위를 줄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functional 랭귀지를 많이 써갖고 이게 더욱더 좋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것으로 특허청의 거절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단어 하나를 굉장히 생각해서 셀렉하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피하십시오. Key wording in the claim construction comprising, comprise of, including, consisting of, consist of, having or has, negative element를 포함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A, on, the, said, and, or. A와 the와의 차이점은 A는 첫 번째 어떤 요소가 나왔을 때고 the는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거기 종속형과 두 번째부터는 the라는 저기 저기 이 단어를 이용해서 이 앞에 설명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Steps are further comprising means for. 많은 분들이 means for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means for라는 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주장한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통과가 됐지만 이제는 이 means for를 사용했다면 청구항을 떠나서 specification 안에 어떠한 means를 써갖고 어떤 방법을 써갖고 어떠한 기술을 써갖고 이 means for 그 펑션을 설명한 것이 그 청구항 내에 있다면은 그 청구항 내에 표현된 것만에 종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들은 이 means for에 포함되지 않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means for를 쓰지 않고 an article, 하나의 물건같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a lever 아니면 a bar 그렇게 썼으면은 bar와 비슷한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means for를 썼다 하면은 청구항 내 이 bar가 이렇게 펜슬까지 길었다 아니면 넓었다 그런 표현이 제대로 혹시 돼 있지 않으면은 범위를 주장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means for language를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one of the 될 수 있으면 피하시지만 그렇지만 chemical compound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으므로 잽슨 클레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herein, whereby, where is, when, therein, about 이러한 단어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Write only the essence of the invention in the claim 1. The various claim systematic will narrow the claim 1 as dependent claims. Do your best to draft different versions of independent claims and try to have meaningful claims as much as possible. abstract, simple description 150단어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150단어 미만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십시오. 150단어 넘으면 어떤 때는 examiner가 허락할 때가 있지만 examiner가 허락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출판하는 registration 하는 examiner가 또 한 번 거쳐야 되는데 그분이 이거를 지적하면서 150단어로 줄여라 하는 허락 받은 후에도 줄여야 되는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 통과도 될 수 있어요. 자, use simple English. This is the one section the jury will read if they read anything at all. 왜냐하면 simple abstract은 그러니까 abstract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그 요만한 부분이잖아요. 그 특허 서류에 보면은 판사나 배심원들이 그 10장, 20장, 30장 되는 그러한 모든 특허를 다 읽고선 재판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읽고 제일 간단하게 읽고 발명이 무엇인가가 쉽게 표현된 그 내용을 읽고 참여하며 그 다음에 소송 중에서 재판 중에서 오고 가고 하는 말들을 듣고 그거에 의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말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bstract는 항상 그들이 앞에 그 특허가 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보는 것이 abstract이기 때문에 abstract에는 굉장히 simple language로 간단하게 제일 요약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쉬운 부분이지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추론된 것은요,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은 그러면은 우선권 주장 날이 깨지면서 연속 추론보다도 부분 연속 추론 continuation part로 다시 추가 추론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추론할 때는 informal drawings, 그냥 hand sketch라도 추론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final drawings로 아주 예쁘게 잘 작성해서 포함되는 것을 굉장히 recommend 합니다.
패턴 examin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무는 특허를 못 내게 하는 의무가 아니고요. 그들의 의무는 특허를 내게끔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특허를 내게끔 하는데 기본적인 법에 준수하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적해서 만일 그것을 극복 못하면은 법에 해당되는 특허 출원만을 허락하는 그러한 게이트키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심사관들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너무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overworked and under time pressure. 그 특허 하나 처음에 자기가 받아갖고 모든 것을 한번 읽고 오피스 액션 1심을 하는데 어떤 때는 8시간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실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점점 옛날보다는 근래에 아주 좋은 오피스 액션 내용들이 또 설명을 잘 해서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examiner는 인벤터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클레임 컨스트럭션까지도 슬쩍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인터뷰를 갖다가 꺼려하지 마시고 Don't be afraid to request an interview 하고 생각하시면 어떤 때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아니고 인벤터가 직접 걸어가고 부탁을 하면은 그들이 이거는 인벤터이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할 수가 이분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좀 많이 너그럽게 도와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 구해서 나와 대화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가 전화를 인터뷰를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해 갖고 인터뷰를 할 때 좀 기분 좋게 하면서 잘 설득하면서 노력하면 어떤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지금 너무나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만을 요약해서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